스웨덴 재벌 2세가 3천억을 날렸습니다. 스톡홀름에 지은 200세대 아파트. 입주자는 단 3명뿐이었죠. 아버지는 그래서 내가 반대했잖아 라며 한숨을 쉬었고 언론은 유령 아파트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스웨덴 왕실이 5채를 공식 구매했습니다. 7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왕실이 아파트에 입주한다는 발표였죠. 사교계 귀족들은 별로였다고 말하면서도 몰래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대체 한국식 온돌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스웨덴 귀족들이 침대를 버리고 바닥에서 잠들기 시작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3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린드베리입니다. 35세이고 스웨덴 린드베리 그룹의 이사예요. 우리 가문은 3대째 북유럽 부동산 개발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구스타프 린드베리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가장 큰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저는 그 회사의 후계자였어요.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버지가 저를 서울로 보냈거든요. 아시아 부동산 시장을 배우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제 건방진 태도를 고치려는 의도였죠. 당시 저는 30세였고 하버드 MBA를 갓 졸업한 상태였습니다. 서울 강남 타워 팰리스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어야 했고 바닥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온돌이라는 시스템이었죠. 첫 겨울이 기억납니다. 12월에 서울은 영하 10도였어요. 그런데 아파트 안에서는 반팔만 입고 지냈거든요. 바닥이 따뜻해서 양말만 신으면 충분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 몸의 변화였습니다. 20대부터 알아온 만성 편두통이 사라졌어요. 스톡홀름에서는 매일 아침 두통약을 먹었는데 서울에서는 필요 없었습니다. 불면증도 나아졌죠. 온돌방 바닥에 누우면 등이 따뜻해지면서 금방 잠들었어요. 2년 후 스웨덴으로 돌아왔을 때 증상들이 재발했습니다. 19세기 타운하우스는 아름다웠지만 추웠어요. 벽난로를 피워도 발은 차갑고 등은 시렸죠. 그때 결심했습니다. 스웨덴에 한국식 아파트를 짓겠다고요. 2020년 12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스톡홀름 외곽 솔라 지구에 부지를 매입했어요. 한국 건설사와 계약을 맺고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30층 건물 6동, 총 200세대 규모였죠. 아버지는 처음부터 반대했지만 저는 밀어붙였습니다. 제 개인 자산과 회사 신용을 담보로 3천억 크로나를 대출받았어요. 3년간의 공사 끝에 2023년 12월 1일 완공됐습니다. 완공식 날 아침 건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기분이 묘했어요. 6동의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외관이었죠. 하지만 주변 스웨덴 전통 가옥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스웨덴 건축가 협회 회장 안데르스 에릭손이 참석했습니다. 65세의 그는 건물을 둘러보더니 콘크리트 상자들이라고 비판했어요. 스웨덴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며 붉은 벽돌과 목재 전통을 강조했죠. 다음 날 스웨덴 최대 일간지가 일면 톱기사를 냈습니다. 재벌 2세의 3천억 크로나 도박, 스톡홀름의 아시아 콘크리트 정글 출현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서울에서 2년 살다 온 후 충동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12월 5일 첫 분양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솔라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서 오후 2시였어요. 300석 규모의 공간이었습니다. 2시가 됐습니다. 무대 뒤에서 객석을 살짝 들여다봤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명만 앉아 있었거든요. 300개 의자 중 5개만 차 있었어요. 5명을 위해 1시간짜리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온돌 시스템, 에너지 효율, 찜질방과 커뮤니티 시설을 상세히 소개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노부부는 중간에 나갔고 중년 남성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어요. 한 중년 남성이 분양가를 물었습니다. 85평 기준 5억 1천만 크로나라고 답했더니 같은 지역 빌라가 3억인데 너무 비싸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나가던 20대 여성이 한마디 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바닥에 앉는 문화가 없다고요. 텅 빈 홀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8세의 구스타프 린드베리 40년간 스웨덴 부동산계를 지배해온 사람이었죠. 아버지는 화를 냈습니다. 아무도 제 아파트를 원하지 않는다고, 스웨덴 사람들은 전통 빌라를 선호한다고 말했어요. 은행 대출 3천억 크로나에 월 이자만 15억이라며 6개월 안에 분양 못하면 회사가 파산하고, 저는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12월 한 달간 분양 문의는 단 3건이었습니다. 언론은 계속 비난했고 스웨덴 건축학회는 공식 성명까지 발표했어요. 12월 20일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재무이사가 현황을 보고했어요. 계약 세대수 3세대, 분양률 1.5%였습니다. 한 이사는 아예 철거를 제안했습니다. 건물을 헐고 전통 빌라 단지로 재건축하자는 거였죠. 아버지가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6개월을 주겠다고, 내년 6월까지 분양률 50% 달성 못하면 이사직 사퇴하고, 프로젝트는 다른 팀에 넘긴다고 선언했어요. 그날 밤 혼자 솔라 단지를 걸었습니다. 12월에 스톡홀름은 영하 12도였어요. 6동의 30층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어요. 200세대 중 3세대만 계약했습니다. 서울 타워 팰리스는 입주율 100%의 대기자도 수백 명이었는데, 같은 시스템인데 왜 스웨덴에서는 안 되는 걸까요? 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문화였어요. 스웨덴 사람들은 전통을 중시했고 붉은 벽돌 빌라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6개월이 남았어요. 벤치에서 일어나 건물을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증명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가치를 보여주겠다고요. 12월에 찬바람이 불었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서울 온돌방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2019년 3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아버지가 저를 서울로 보낸 이유는 명확했어요. 제가 너무 건방졌거든요. 하버드 MBA를 갓 졸업하고 유럽 부동산만이 최고라고 믿었죠. 회사 회의에서 아버지 의견에 번번이 반대했고 이사들과 충돌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을 배우고 오라는 게 아버지 명령이었어요. 사실상 추방이었죠. 3월에 서울은 쌀쌀했습니다. 영하는 아니었지만 바람이 차가웠어요. 회사가 준비한 차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타워 팰리스 앞에 도착했을 때 놀랐습니다. 69층짜리 건물 3동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스톡홀름에서는 볼 수 없는 규모였어요. 로비는 호텔 같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컨시어지 데스크도 있었죠. 42층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120평 규모였어요. 전면 유리창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안내받은 직원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저도 따라서 벗었어요. 양말 신은 발로 바닥을 밟는 순간 놀랐습니다. 따뜻했거든요. 바닥이 왜 이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온돌입니다.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이에요. 직원이 설명했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50평쯤 되어 보였어요. 전면 유리창, 고급 소파, 대형 TV가 있었지만 제 관심은 온통 바닥에 가 있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걸을 때마다 온기가 계속 느껴졌어요. 침실을 보여줬습니다. 킹사이즈 침대가 있었지만 바닥도 따뜻했어요. 화장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타일 바닥인데도 온기가 느껴졌죠. 집 전체가 따뜻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온돌은 모든 방에 깔려 있습니다. 직원이 답했어요. 그날 밤 첫 경험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발이 계속 따뜻했어요. 스톡홀름에서는 벽난로를 피워도 발이 차가웠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도 신기했습니다. 이불을 덮지 않아도 따뜻했거든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침대까지 전해졌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편두통 없이 잠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두통약을 찾다가 멈췄어요. 필요 없었거든요. 스톡홀름에서는 아침마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렸는데 서울에서는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불면증도 나아졌습니다. 스톡홀름에서는 침대에 누워도 한두 시간은 뒤척였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누우면 금방 잠들었습니다. 온돌 덕분이었죠. 한 달쯤 지나서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거실 소파 대신 바닥에 앉게 된 거예요. 처음엔 의자가 편했습니다. 평생 의자에 앉아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바닥이 더 편해졌어요. TV를 볼 때도 바닥에 쿠션을 깔고 앉았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닥이 따뜻해서 엉덩이와 다리가 편했거든요.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찜질방에 가자고 했습니다. 용산에 있는 곳이었어요. 찜질방이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보면 압니다. 동료가 웃었죠. 토요일 저녁에 갔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신발을 벗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어요. 찜질복이라는 반팔 반바지였습니다. 여러 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황토방은 80도, 소금방은 70도, 얼음방은 영하 10도였어요. 황토방에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바닥에 매트가 깔려 있었고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보세요. 동료가 권했습니다. 매트에 누웠습니다. 등에서 열기가 느껴졌어요. 뜨겁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5분쯤 지나자 땀이 나기 시작했죠. 이마에서 목에서 등에서 땀이 쏟아졌어요. 10분 후 밖으로 나왔습니다. 온몸이 가벼웠어요. 20년간 몸속에 쌓였던 뭔가가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휴게실에 계란과 식혜가 있었습니다. 찜질방 필수품이라고 동료가 설명했어요. 달달한 식혜를 마시고 고소한 계란을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주말마다 찜질방에 갔습니다. 황토방에서 땀을 흘리고 얼음방에서 몸을 식히고 휴게실에서 계란을 먹었어요. 편두통이 완전히 사라졌고 어깨 결림도 나아졌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한국인 CEO를 만났습니다. 삼성전자 부사장 출신인 70대 김 회장이었어요. 강남에서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 생활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특히 온돌이 마음에 듭니다. 제가 답했어요. 온돌이요? 김 회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 편두통을 고쳤거든요. 스웨덴에서는 매일 약을 먹었는데 여기 온 후로는 필요 없어요. 김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온돌은 3000년 역사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고구려 시대부터 사용했죠.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한 우리 조상의 지혜입니다. 유럽에는 왜 없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문화가 다르니까요. 김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유럽은 벽난로와 라디에이터를 발전시켰어요.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죠. 하지만 한국은 바닥을 데웠습니다. 복사열 방식이에요. 뭐가 더 좋습니까?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 회장이 답했어요. 하지만 에너지 효율과 건강 측면에서는 온돌이 우수하죠. 바닥이 따뜻하면 낮은 온도에서도 체감 온도가 높아요. 난방비가 절약됩니다. 그날 대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2년간 서울에서 살면서 온돌의 가치를 확신했어요. 겨울마다 고통받던 제가 건강해졌거든요. 편두통 없이 살 수 있었고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스웨덴으로 돌아갔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는 날 아쉬웠습니다. 2년간 살았던 타워 팰리스가 그리웠어요. 따뜻한 바닥, 찜질방,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스톡홀름 집에 도착한 첫날 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실내 온도가 15도였습니다. 벽난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얼굴만 뜨거울 뿐 발은 차가웠어요. 소파에 앉았지만 엉덩이가 시렸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3겹 덮었지만 등이 차가웠어요. 서울에서는 이불 하나만 덮어도 따뜻했는데 말이죠. 그날 밤 편두통이 재발했습니다. 2년 만이었어요. 관자놀이가 욱신거렸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통약을 먹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필요 없었던 약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불면증도 다시 시작됐어요. 침대에 누워도 한두 시간은 뒤척였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스웨덴의 온돌을 가져오겠다고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한국식 아파트를 짓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식? 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온돌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닥 난방이에요. 에너지 효율이 70% 높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온돌 원리 에너지 데이터, 한국 아파트 사진까지 준비했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전통 빌라를 선호해. 콘크리트 아파트는 팔리지 않아.
하지만 효율성이 입증됐습니다. 효율성만으로는 부족해. 문화가 맞아야 해. 아버지는 반대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간 설득했어요. 데이터를 더 모았고 한국 건설사 견적도 받았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조건부로 허락했습니다. 제 개인 자산으로 하라는 거였어요. 회사 돈은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0년 12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완공했지만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12월에 스톡홀름 벤치에 앉아있는 저는 그때 서울에서의 2년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했던 온돌방, 땀 흘렸던 찜질방, 건강했던 제 모습을요. 증명하겠습니다. 스웨덴 사람들도 온돌의 가치를 알게 만들겠어요. 2024년 1월이 지나갔습니다. 새해가 됐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분양 문의는 여전히 없었고 언론은 계속 비난했습니다. 1월 15일 스웨덴 최대 부동산 포털 햄넷이 특집 기사를 냈어요. 2024년 최악의 부동산 투자 사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솔라 단지가 1위로 선정됐죠. 기사는 잔인했습니다. 3천억 크로나를 투자했지만 분양률 1.5%에 불과하다고 썼어요. 스웨덴 시장을 무시한 오만의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2월에는 더 나빠졌습니다. 은행에서 경고장이 날아왔어요. 대출 이자 연체가 시작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월 15억 크로나씩 3개월치 45억이 밀렸죠. 6개월 더 연체되면 담보 부동산을 압류하겠다는 통보였어요.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은행 경고받았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6개월 남았어. 6월까지 분양률 50% 달성 못하면 끝이야.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68세의 얼굴에 주름이 깊었어요. 마케팅 예산을 줄 테니 광고라도 해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3월부터 대대적인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스톡홀름 지하철역마다 포스터를 붙였어요. 미래의 주거,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라는 문구였습니다. 온돌 시스템을 강조했고 에너지 절감 데이터도 넣었죠. TV 광고도 제작했습니다. 30초짜리 영상이었어요. 따뜻한 바닥을 걷는 가족, 찜질방에서 웃는 노인, 스마트 시스템을 사용하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SNS 마케팅도 강화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광고를 집행했어요. 타겟은 30대에서 50대 고소득층이었습니다. 한 달간 1억 크로나를 썼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분양 문의 전화는 딱 8통이었어요. 그중 5통은 가격 문의였고 3통은 냉랭한 거절이었습니다. 한 통화가 기억납니다. 40대 남성이었어요. 온돌이 뭡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바닥 난방 시스템입니다. 집 전체 바닥이 따뜻해져요. 제가 설명했죠. 바닥을 데운다고요? 비효율적이네요. 그냥 라디에이터 쓰면 되죠. 에너지 효율이 70% 더 높습니다. 그래도 이상해요. 스웨덴 사람은 바닥에 앉지 않거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4월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저를 불렀어요. 이번엔 표정이 더 어두웠습니다. 에릭, 이제 2개월 남았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압니다. 현재 분양률이 1.5%야. 50% 달성하려면 앞으로 97세대를 계약해야 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3개월간 광고해도 문의 8건이었잖아. 2개월에 97세대 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아버지가 따져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사회가 철거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어. 6월 이사회에서 표결에 붙일 거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철거요? 건물을 헐고 땅으로 되돌리는 거지. 그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야.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3년간 공들인 프로젝트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회사를 나와 솔라 단지로 갔습니다. 4월의 스톡홀름은 봄이었어요. 눈이 녹고 나무에 새순이 돋았지만 제 마음은 겨울이었습니다. 6동의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죠. 단지 안을 걸었습니다. 찜질방 앞을 지나쳤어요. 황토방, 소금방, 얼음방이 어둠 속에 비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봤던 활기찬 찜질방이 떠올랐죠. 커뮤니티 센터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헬스장에 최신 운동기구들이 먼지만 쌓이고 있었어요. 수영장도 물만 차 있을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솔라 피오르가 보였어요. 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광고는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가격을 낮춰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문화가 맞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으니까요. 그때 서울에서 만났던 김 회장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시간이 증명합니다. 처음엔 낯설어해요. 하지만 한번 경험하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가 말했었죠. 시간. 제게 없는 게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험은 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건설사 대표에게 전화했습니다. 1년 무료 임대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무료 임대요? 대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왕족과 귀족 50가구를 선정해서 1년간 무료로 살게 하는 겁니다.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하고요. 위험한 전략입니다. 1년 후에도 계약 안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끝이겠죠. 하지만 지금도 끝이에요. 마지막 승부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가 동의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아버지 설득이었습니다.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자 아버지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안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또 무슨 제안이야?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1년 무료 임대 프로그램입니다. 왕족과 귀족 50가구를 선정해서 1년간 무료로 살게 하겠습니다. 미쳤나? 무료로 살게 한다고?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1년 후 구매 의사를 조사합니다. 원하면 계약하고 원하지 않으면 퇴거시키는 거죠. 1년치 비용이 얼마인데? 50세대 기준 관리비와 난방비 포함해서 약 30억 크로나입니다. 30억을 그냥 날리겠다고? 아버지가 책상을 쳤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광고로는 안 돼요.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1년 후에도 계약 안 하면? 그땐 철거하세요. 제가 모든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저를 쳐다봤습니다. 30억은 내 개인 자산으로 해. 회사 돈은 한 푼도 못 써.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6월 이사회에서 표결할 거야. 만약 부결되면 프로젝트는 철거된다. 이해합니다. 며칠 후 공식 발표했습니다. 솔라 단지 1년 무료 임대 프로그램. 스웨덴 왕족과 귀족 50가구를 선정해 1년간 무료로 거주하게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언론은 또 비웃었습니다. 린드베리의 마지막 발악, 공짜로라도 채우려는 유령 아파트. 다겐스 뉘헤테르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청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120가구가 신청했어요. 무료니까 한번 살아보자는 심산이었겠죠. 서류 심사를 했습니다. 왕족 10가구, 귀족 40가구를 선정했어요. 대부분 60대 이상이었습니다.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죠. 5월 1일 계약서를 발송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1년간 무료 거주, 모든 관리비와 난방비 회사 부담, 1년 후 구매 의사 조사, 거부 시 즉시 퇴거. 50가구 모두 서명했습니다. 5월 15일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단지 로비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1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노부부들, 중년 귀족들, 왕족 가족들이 짐을 들고 들어왔죠. 환영합니다. 1년간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인사했습니다.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무료니까 왔지 기대는 안 한다는 표정들이었어요. 각자 배정된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5층부터 28층까지 흩어져 있었어요. 첫날 밤이었습니다. 단지를 걸으며 건물들을 올려다봤습니다. 50세대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1년 만에 처음 보는 불빛이었습니다. 1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1년 안에 증명해야 해요. 온돌의 따뜻함, 찜질방의 효능, 한국 시스템의 가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5월에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직 쌀쌀했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마지막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2024년 5월 15일 입주 첫날이었습니다. 50가구가 각자 집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저는 로비에서 안내 직원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첫 불만이 터진 건 입주 2시간 후였습니다. 62세 귀족 남성이 전화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게 말이 되냐는 항의였습니다. 한국 문화라고 설명했지만 귀족이 신발을 벗고 다니라니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었죠. 30분 후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70세 귀족 부인이었어요. 바닥이 이상하게 따뜻한데 고장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온돌이라고 설명했더니 5월에 난방을 틀다니 에너지 낭비라며 불쾌해했어요. 저녁까지 불만 전화가 23건 들어왔습니다. 신발 벗기 10건, 온돌 관련 8건, 김치 냄새 3건이었어요. 웰컴 키트에 넣은 김치 때문에 복도에서 냄새가 난다는 항의였죠.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불만은 계속됐지만 패턴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신발 벗기 항의는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온도 조절 문의가 늘었죠. 너무 뜨겁다는 사람도 있었고 더 높여달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5월 22일 첫 번째 긍정적인 반응이 왔습니다. 68세 귀족 남성이었어요. 만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이었죠. 입주 일주일 만에 무릎 통증이 줄었다고 전화했습니다. 온돌 때문인 것 같다는 말이었어요. 제가 직접 방문했습니다. 22층 2205호였어요. 정말 통증이 나아지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0년간 아팠는데 일주일 만에 좋아졌어요. 신기합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온돌 덕분입니다. 바닥 온기가 관절에 좋거든요. 처음엔 이상했어요. 발바닥이 계속 뜨거우니까요. 근데 지금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희망이 보였습니다. 6월이 됐습니다. 스웨덴의 여름이 시작됐어요. 낮 기온이 20도를 넘었습니다. 입주민들이 온도를 끄기 시작했죠. 하지만 밤에는 다시 켰습니다. 6월 스톡홀름은 낮엔 따뜻했지만 밤엔 서늘했거든요. 온도를 약하게 틀어놓으면 딱 좋았어요. 6월 15일 찜질방이 개방됐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사우나는 익숙했지만 찜질방은 낯설었죠. 황토방이 뭔지 소금방이 뭔지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첫 방문객이 왔습니다. 65세 백작이었어요. 고혈압으로 매일 약을 먹는 분이었죠. 황토방에 들어가더니 30분간 있었습니다. 나와서는 땀을 뻘뻘 흘리며 휴게실로 왔어요. 준비된 식혜와 계란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또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간 매일 왔어요. 혈압이 떨어졌어요. 2주 후 그가 말했습니다. 얼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150에서 95였는데 지금은 138에서 88이에요. 찜질방 다닌 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이 찜질방에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호기심이었지만 한번 경험하면 다시 왔습니다. 7월이 됐습니다. 여름 전기료 고지서가 나왔어요. 입주민들이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40% 낮았거든요. 한 귀족이 전화했습니다. 고지서 오류 아니냐는 문의였어요. 확인해보니 정상이었습니다. 온돌 시스템이 냉방 효율도 높였던 거죠. 입주민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찜질방에서 자연스럽게 만난 사람들이 친해졌어요. 휴게실에서 식혜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8월 초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80세 독거 남작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졌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타일 바닥에 물이 조금 있었거든요. 넘어진 남작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90세 노인이라 힘이 없었죠. 다시 일어서려다 또 넘어졌어요. 하지만 벽에 빨간 버튼이 있었습니다. 비상벨이었어요. 있는 힘을 다해 눌렀습니다. 관리실에 알람이 울렸어요. 직원 2명이 즉시 출동했습니다. 스마트키로 문을 열고 화장실로 달려갔죠. 2분 만에 남작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소파로 옮겼어요. 구급차를 불렀고 5분 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검사 결과 골절은 없었습니다. 타박상과 염좌뿐이었어요. 비상벨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남작이 병원 침대에서 말했습니다. 만약 집에서 혼자 넘어졌다면 몇 시간을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다음 날 스웨덴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아파트 안전 시스템, 80세 노인 구조. SVT 뉴스 제목이었어요. 기사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화장실 비상벨이 관리실과 연결되어 2분 만에 구조됐다고요.
스웨덴 일반 주택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9월이 됐습니다. 가을이 시작됐어요. 낮 기온이 15도로 떨어졌습니다. 입주민들이 다시 온도를 켜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번엔 불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온돌 없이 어떻게 살았나 싶다는 반응이었어요. 커뮤니티 센터가 활기를 띠었습니다. 헬스장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수영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서실에서는 노인들이 책을 읽었죠. 찜질방 예약이 전쟁이 됐습니다. 오후 7시에서 9시 황금 시간대는 항상 만석이었어요. 예약이 시작되면 5분 만에 마감됐습니다. 10월이 됐습니다. 스웨덴 왕실 재정위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입주한 왕족 10가구 중 한 가구가 보고서를 제출했거든요. 보고서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5개월간 난방비가 이전 거주지 대비 65% 절감됐다는 거예요. 연간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800만 크로나 절약이었습니다. 왕실 재정위원회가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문가 팀을 구성해서 에너지 효율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왕실 평가가 프로젝트 성패를 좌우할 수 있었거든요. 11월이 됐습니다. 겨울이 시작됐어요. 첫눈이 내렸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입주민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온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만족했어요. 집안이 따뜻했거든요. 하지만 이전 거주지는 추웠습니다. 한 귀족이 말했습니다. 친구 집에 갔다가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여기 온돌이 얼마나 좋은지 그때 알았습니다. 12월이 됐습니다. 입주 7개월째였어요.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찜질방은 매일 10,000원이었습니다. 입주민들이 서로 친해져서 찜질방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황토방에서 땀 흘리고 휴게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건강 개선 사례가 속속 나왔습니다. 고혈압 약을 줄인 사람, 관절염이 나아진 사람, 불면증이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1년 후가 불안했습니다. 50가구가 모두 만족하는 것 같았지만 구매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어요. 12월 31일 밤 단지를 걸었습니다. 50세대 모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창문으로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2025년 5월 15일이 운명의 날이었어요. 증명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2025년 1월이 시작됐습니다. 스톡홀름은 영하 15도였어요. 50년 만에 강추위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얼어붙었죠. 하지만 솔라 단지는 달랐습니다. 입주민들은 집안에서 반팔을 입고 지냈어요. 온돌 덕분이었습니다. 바닥이 따뜻해서 실내 온도를 19도만 유지해도 충분했죠. 일반 가정은 고통받았습니다. 라디에이터를 최대로 틀어도 실내가 18도를 넘기 힘들었어요. 전기료는 폭등했고요. 1월 15일 스웨덴 최대 일간지가 비교 기사를 냈습니다. 한파송 명함, 한국식 아파트 vs 전통 빌라. 제목이었어요. 기사는 솔라 단지 입주민을 인터뷰했습니다. 65세 백작이 증언했어요. 이전 빌라에서는 겨울마다 월 200만 크로나 난방비를 냈는데 지금은 70만 크로나뿐이라고요. 게다가 더 따뜻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여론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월이 됐습니다. 왕실 재정위원회가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9개월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에너지 효율이 전통주택 대비 68% 높았습니다.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데 32%의 에너지만 사용했어요. 둘째, 입주민 건강지표가 개선됐습니다. 고혈압 환자 12명 중 9명이 혈압이 떨어졌어요. 관절염 환자 18명 중 14명이 통증 감소를 보고했습니다. 셋째, 안전 시스템이 우수했습니다. 비상벨로 3건의 낙상 사고를 신속히 처리했어요. 보고서는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식 주거 시스템이 스웨덴 겨울에 적합하다는 거였죠.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SVT는 특집 방송을 내보냈어요. 왕실이 인정한 한국 아파트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전화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1년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3월이 됐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눈이 녹고 낮 기온이 5도까지 올랐습니다. 입주민들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돌방에서 스트레칭을 했어요. 바닥이 따뜻해서 요가 매트를 깔고 운동하기 좋았거든요. 저녁에는 찜질방에 갔습니다. 황토방에서 30분 땀 흘리고 얼음방에서 몸을 식혔어요. 휴게실에서 식혜를 마시며 이웃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말에는 커뮤니티 센터에 모였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수영장에서 수영했어요. 독서실에서 책을 읽기도 했죠. 68세 귀족 남성이 있었습니다. 입주 전에는 거의 집에만 있었던 분이었어요. 만성 관절염 때문에 외출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10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헬스장에서 운동했어요. 찜질방도 빠짐없이 갔습니다. 관절 통증이 70% 감소했거든요. 20년 만에 계단을 편하게 오르내립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72세 귀족 부인도 변했습니다. 30년간 당뇨를 앓았던 분이었어요. 인슐린 주사를 하루 3번 맞았죠. 온돌과 한식 덕분에 혈당이 안정됐습니다. 김치, 된장 같은 발효 음식을 꾸준히 먹었거든요. 10개월 만에 인슐린 주사를 하루 1번으로 줄였습니다. 의사가 놀랐어요. 30년 만에 이렇게 안정된 적이 없다고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3월 15일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솔라 단지를 방문한 겁니다. 10개월 만에 처음이었어요. 로비에서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68세의 얼굴이 평소보다 부드러워 보였어요. 구경 좀 시켜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한 입주민 집을 방문했습니다. 22층 2205호였어요. 68세 귀족 남성이 사는 곳이었죠.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아버지도 따라서 벗었어요. 바닥을 밟는 순간 아버지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따뜻하군.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전면 유리창으로 솔라 피오르가 보였어요. 아버지는 바닥을 계속 밟아봤습니다. 집 전체가 이렇습니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모든 방에 온돌이 깔려 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찜질방도 보여줬습니다. 황토방에 들어가자 아버지가 놀랐어요. 80도 열기가 얼굴을 때렸거든요. 사람들이 여기서 뭘 합니까? 누워서 땀을 흘립니다. 건강에 좋아요. 휴게실에서 식혜를 권했습니다. 아버지가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하군. 2시간 동안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헬스장, 수영장, 독서실을 모두 보여줬어요. 차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더구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약이야. 50가구가 1년 후에 돈 내고 살겠다고 할까? 확신합니다. 근거는? 건강이 돌아왔으니까요. 한번 경험하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개월 남았어. 지켜보마. 4월이 됐습니다. 입주 11개월째였어요. 이제 한 달만 남았습니다.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50가구에게 의향서를 발송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입주민들 분위기가 미묘했습니다. 찜질방에서 만나면 서로 눈치만 봤어요. 계약할 건지 말 건지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양가가 부담이었습니다. 85평 기준 5억 1천만 크로나였어요. 높은 가격이었죠. 하지만 30년 난방비 절감액이 2억 크로나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득이었어요. 4월 15일 한 귀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65세 백작이었어요. 계약하고 싶은데 확신이 안 섭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뭐가 걱정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주변 시선이요. 귀족이 콘크리트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건강이 좋아지셨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혈압도 떨어지고 무릎도 좋아졌어요. 하지만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고민에 빠진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비슷한 상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10명 넘게 찾아왔어요. 모두 만족하지만 주변 시선이 걱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스웨덴 귀족 사회는 보수적이었습니다. 전통 빌라에 사는 게 당연했어요. 아파트는 평민이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죠. 4월 30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내일이면 5월이었어요. 2주 후면 1년이 끝나고 의향서를 발송해야 했습니다. 밤에 단지를 걸었습니다. 50세대 모두 불이 켜져 있었어요.
1년간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증명했습니다. 온돌의 가치, 찜질방의 효능, 한국 시스템의 우수성을요. 하지만 계약으로 이어질까요? 5월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지만 불안했어요. 2주 후면 답이 나올 겁니다. 2025년 5월 1일이 밝았습니다. 이제 정확히 2주 후면 1년 계약이 만료됐어요. 5월 15일이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향서 발송을 미뤘습니다. 마지막 2주를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5월 5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주민들이 갑자기 조용해진 겁니다. 찜질방 예약이 줄었어요. 커뮤니티 센터에 나오는 사람도 적어졌죠. 서로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요. 이전처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관리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입주민들이 무언가 숨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로 계약 의사를 묻지 않아요. 1년 내내 친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눈치 싸움이었어요. 귀족 사회는 좁았습니다. 누가 먼저 계약하는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죠. 혼자만 계약하면 조롱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5월 10일 결단을 내렸습니다. 의향서를 발송하기로 했어요. 5일 앞당긴 겁니다. 50가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간단한 설문이었어요. 1년간 만족하셨습니까? 구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매 시기는 언제입니까? 회신 기한은 5월 15일 자정까지였습니다. 5일이 지나갔습니다. 단 한 통의 답장도 오지 않았어요. 50가구 모두 침묵했습니다. 이메일을 읽었다는 확인은 떴지만 답은 없었죠. 5월 14일 밤이었습니다. 내일 자정이면 기한이 끝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답장은 없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이메일을 새로 고침했어요.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오후 11시 30분, 여전히 답장은 없었어요. 11시 40분, 변화 없었습니다. 11시 50분, 포기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첫 번째 답장이었어요. 65세 백작이었습니다. 답변을 열었습니다. 매우 만족합니다. 구매 의향 있음. 즉시 계약. 가슴이 뛰었습니다. 2분 후 두 번째 답장이 왔습니다. 72세 귀족 부인이었어요. 만족합니다. 구매 의향 있음. 6월 중 계약. 3분 후 세 번째, 4분 후 네 번째 답장이 쏟아졌습니다. 자정 5분 전까지 18통이 왔어요. 자정이 됐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5월 15일이 시작됐어요. 그 순간 이메일이 폭주했습니다. 자정부터 10분간 32통이 왔어요. 모두 구매 의향 있음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됐을 때 50통 모두 도착했습니다. 50가구 전원이 구매 의향을 밝힌 겁니다. 100% 계약 의사 표명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50가구 전원이 구매 의향을 밝혔습니다. 제가 보고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전원이라고. 잘했구나.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월 20일 정식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50가구가 전부 계약하고 싶어 했지만 분양가가 부담이었습니다. 85평 기준 5억 1천만 크로나였어요. 일시불로 내기엔 큰 금액이었죠. 할부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10년 무이자 할부였어요. 월 420만 크로나씩 내면 됐습니다. 30가구가 할부를 선택했습니다. 20가구는 일시불로 냈어요. 6월 말까지 50가구 전체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분양률 25%를 달성한 겁니다. 아버지가 제시한 50% 목표에는 못 미쳤지만 의미 있는 성과였어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7월부터 외부 문의가 폭주한 겁니다. 입주민들이 주변에 알리기 시작했거든요. 찜질방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가족 모임에서 친척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1년 살아보니 인생이 바뀌었어요. 혈압이 정상이 됐고 무릎 통증도 사라졌어요. 난방비는 절반이고요. 65세 백작이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7월 한 달간 문의 전화가 200통 넘게 왔어요. 대부분 귀족과 상류층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세대가 150개 뿐이었습니다.
200세대 중 50세대는 이미 계약됐으니까요. 대기자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100명이 넘었어요. 8월이 됐습니다. 스웨덴 왕실이 움직였습니다. 왕실재정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겁니다. 1년간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였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식 온돌 시스템은 스웨덴 기후에 최적화되어 있다. 에너지 효율이 68% 높고 건강 증진 효과가 입증됐다. 향후 30년 난방비 절감액은 세대당 2억 4천만 크로나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권고안도 포함했습니다. 왕실은 솔라 단지 구매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왕실이 한국 아파트 구매 검토, 30년 240억 크로나 절감 효과. SVT 뉴스 제목이었어요. 전국적인 관심이 쏠렸습니다. 9월이 됐습니다. 대기자 명단이 300명을 넘었어요. 하지만 남은 세대는 150개 뿐이었습니다. 분양가를 올렸습니다. 20% 인상했어요. 85평 기준 6억 1천만 크로나가 됐습니다. 그래도 문의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9월 말까지 80세대가 추가 계약됐습니다. 총 130세대, 분양률 65%를 달성한 겁니다. 10월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회장실에 들어가자 아버지가 웃고 있었어요. 1년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에릭 잘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왕실이 핵심이야. 왕실이 사면 2단지를 바로 시작한다. 안 사면 보류야. 왕실 결정이 언제 나옵니까? 12월이라고 들었어. 재정위원회 최종 회의가 있대. 2개월이 남았습니다. 11월이 됐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솔라 단지를 방문한 겁니다. 온돌 시스템을 직접 보려는 거였어요. 장관은 3시간 동안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온돌 작동 원리를 질문했고 에너지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놀랍습니다. 스웨덴도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11월 말까지 추가로 50세대가 계약됐습니다. 총 180세대, 분양률 90%를 달성했어요. 남은 건 20세대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결정이 남아 있었어요. 왕실이었습니다. 12월 15일 왕실 재정위원회 최종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2주가 남았습니다. 2025년 12월 1일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 책상에는 왕실 재정위원회 회의 일정표가 놓여 있었어요. 12월 15일 오전 10시 스톡홀름 왕궁 회의실.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2주가 남았습니다. 그 2주간 언론이 들끓었어요. 스웨덴 역사상 왕실이 아파트를 구매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700년 왕실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보수 언론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겐스 뉘헤테르는 사설을 연달아 냈어요. 왕실의 전통 포기, 콘크리트 아파트 입성은 시대착오. 스웨덴 왕실은 붉은 벽돌 궁전에 살아왔다. 아파트는 평민의 주거 공간이다. 왕실이 이를 선택한다면 상징성이 무너진다는 논리였습니다. 진보 언론은 정반대였습니다. SVT는 연일 긍정적인 보도를 내보냈어요. 미래를 선택한 왕실, 에너지 절감으로 국민에게 모범을 보인다. 기후위기 시대에 왕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 48%, 반대 47%, 모름 5%였어요. 정확히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12월 3일 첫 번째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스웨덴 건축가 협회 회장 안데르스 에릭손이 공개 서한을 발표한 겁니다. 2년 전 완공식에서 콘크리트 상자라고 비난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서한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왕실은 스웨덴 건축 전통의 수호자다. 한국식 아파트 구매는 전통 배신이다. 왕실이 구매하면 스웨덴 건축계는 왕실 지지를 철회한다. 강경한 위협이었습니다. 언론이 제게 논평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왕실 결정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12월 5일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솔라 단지 입주민 50명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1년간 거주한 왕족 10가구를 포함한 전원이 서명했어요. 성명서는 간결했습니다. 우리는 1년간 한국식 아파트에서 살았다. 건강이 좋아졌고 에너지 비용이 줄었다. 이것은 사실이다.
전통도 중요하지만 국민 삶의 질 향상이 더 중요하다. 왕실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65세 백작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년간 고혈압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약을 끊었어요. 온돌과 찜질방 덕분입니다. 이게 전통 배신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진짜 진보입니다. 72세 귀족 부인도 증언했습니다. 30년간 당뇨로 고생했어요. 인슐린 주사를 하루 3번 맞았죠. 지금은 하루 1번입니다. 한국 온돌과 발효 음식 덕분이에요. 건축가들은 이 고통을 아십니까? 입주민들의 증언은 강력했습니다. 추상적인 전통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변화였거든요. 여론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12월 8일 두 번째 압박이 왔습니다. 스웨덴 환경부 장관이 왕실에 공식 서한을 보낸 겁니다. 11월에 솔라 단지를 방문했던 그 장관이었어요. 서한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2030 탄소 중립 목표를 세웠다. 건물 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이 핵심이다. 한국식 온돌 시스템은 이에 부합한다. 왕실이 구매하면 국민에게 모범이 된다. 정부가 왕실 구매를 지지한 겁니다. 보수 언론이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왕실에 압력을 넣는다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진보 언론은 환영했습니다. 12월 10일 예상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스웨덴 왕실 비서실장이었어요. 60대 여성으로 왕실 내부 실세였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 갑자기 사무실에 나타났어요. 린드베리 이사님, 왕실을 대표해 질문드립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2시간 동안 인터뷰가 진행됐어요.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왜 한국 시스템입니까? 유럽 기술은 왜 안 됩니까? 에너지 효율이 68% 높기 때문입니다. 유럽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데우지만 온돌은 바닥을 데워요. 복사열이 더 효율적이죠. 왕실이 아파트에 산다는 건 전통 파괴 아닙니까? 전통은 좋은 것을 지키는 겁니다. 나쁜 것까지 지킬 필요는 없어요. 추운 겨울, 높은 난방비, 만성질환은 나쁜 전통입니다. 30년 절감액 240억 크로나가 확실합니까? 왕실 재정위원회 자체 계산입니다. 저희가 아니라 왕실 전문가들이 낸 수치예요. 건축가 협회가 반대합니다. 하지만 입주민 50명은 찬성합니다. 1년간 직접 살아본 사람들이에요. 누구 말이 더 신뢰할 만합니까? 왕실이 구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쉽지만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미 180세대가 계약했어요. 왕실만 빠지는 겁니다. 비서실장은 2시간 동안 메모를 했습니다. 표정은 무표정이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12월 15일 회의 결과를 기다려 주십시오. 그녀가 떠나며 말했습니다. 12월 12일, 3일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회장실에 들어가자 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긴장되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나도 그래. 이 단지가 걸려 있거든. 왕실이 사면 바로 시작합니까? 그렇지. 400세대 규모야. 투자금만 4천억 크로나고. 왕실 보증이 필요해. 왕실이 안 사면요? 모류야. 위험이 너무 크거든. 아버지가 돌아섰습니다. 에릭, 넌 이미 성공했어. 180세대 계약은 대단한 거야. 왕실이 안 사도 실망하지 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왕실이 사면 정말 대박이지.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12월 14일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왕실 결정이 났습니다. 사무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창밖으로 스톡홀름 야경이 보였어요. 12월의 도시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2022년 12월 완공식 날 조롱받던 기억이 선명했어요. 건축가들의 비웃음, 언론의 비난, 텅 빈 분양 설명회. 5명만 참석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023년 12월 긴급 이사회도 기억났어요. 철거 결의안이 준비되고 아버지가 6개월 최후 통첩을 내렸던 날. 분양률 1.5%였던 그때가 생생했습니다. 2024년 5월 1년 무료 임대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마지막 승부수였어요. 30억 크로나를 개인 자산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50가구 전원이 구매 의사를 밝혔어요.
100% 전환율이었습니다. 지금은 180세대 계약 상태였습니다. 90% 분양률이에요. 하지만 왕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 타워 팰리스에서의 인연도 떠올랐습니다. 온돌방에서 편두통 없이 잠들던 밤들, 찜질방에서 땀 흘리던 주말들. 김 회장의 조언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국 시스템은 시간이 증명합니다. 처음엔 낯설어해요. 하지만 한번 경험하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증명했어요. 내일이면 마지막 답이 나올 겁니다. 12월 15일 아침 10시였습니다. 왕실 재정위원회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스톡홀름 왕궁 회의실이었어요.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왕실 내부 회의였거든요. 사무실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정오가 됐습니다. 소식이 없었어요. 오후 2시가 됐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오후 3시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12월 스톡홀름은 오후 3시면 어두웠습니다. 오후 4시가 됐습니다. 긴장이 극에 달했어요. 오후 5시 27분이었습니다. 왕실 보도자료가 발표됐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스웨덴 왕실, 솔라 한국식 아파트 5세대 공식 구매 결정. 본문을 읽었습니다. 스웨덴 왕실 재정위원회는 오늘 솔라 한국식 아파트 단지 5세대 구매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1년간 시범 거주 결과 에너지 효율이 68% 높고 왕족 건강이 개선됐다. 향후 30년 난방비 절감액은 240억 크로나로 추정된다. 왕실은 3개 세대를 왕족 거주지로 지정하고 2개 세대를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한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 모범이라는 왕실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결정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왕실이 샀습니다. 5세대를요. 만장일치로요. 전화가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봤나? 네, 방금 봤습니다. 축하한다, 에릭. 이제 2단지 준비해라. 내일 이사회 소집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간의 긴장이 한순간에 풀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스톡홀름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증명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가치를요. 시간이 증명한다는 김 회장 말이 맞았습니다. 3년이 걸렸지만요. 2025년 12월 16일 아침이었습니다. 왕실 구매 소식이 전국을 뒤덮었어요. 모든 신문 일면이 같은 제목이었습니다. 왕실, 700년 전통 깨고 아파트 입성. 사무실 전화가 아침부터 울려댔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 계약 문의, 축하 전화가 쏟아졌어요. 직원 3명이 전화만 받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 이사 12명이 모였어요. 2년 전 철거를 제안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축하합니다, 린드베리 이사님. 재무이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왕실 구매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다른 이사가 덧붙였어요. 아버지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자, 이제 2단지 얘기를 하자. 에릭 설명해봐. 제가 일어섰습니다. 2단지는 400세대 규모입니다. 1단지 옆부지에 짓습니다. 평균 평수는 90평으로 1단지보다 20% 큽니다. 분양가는 1단지 대비 2배로 책정했어요. 2배요? 비싸지 않습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1단지 대기자가 500명입니다. 수요가 충분해요. 왕실 구매로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투자금은 얼마입니까? 재무이사가 물었습니다. 4천억 크로나입니다. 1단지의 1.3배예요. 건축기간은 2년입니다. 위험도는요? 낮습니다. 이미 사전 계약 문의가 200건 넘게 들어왔어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2단지 건설 찬성하시는 분? 12명 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였어요. 가결됐습니다. 에릭, 즉시 착공 준비해라. 오후 3시 1단지 남은 20세대 계약이 시작됐습니다. 왕실 구매 소식이 나간 후 문의가 폭발했거든요. 하루 만에 20세대 전부 계약 완료됐습니다. 200세대 완판이었어요. 분양률 100%를 달성한 겁니다. 저녁 6시 언론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20개 언론사 기자들이 모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린드베리 이사님, 왕실 구매를 예상하셨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희망했습니다. 1년간 데이터가 명확했으니까요. 건축가 협회 반대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극복한 게 아닙니다. 입주민 50명이 증명했어요. 1년간 직접 살아본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2단지 계획이 있습니까? 오늘 이사회에서 승인됐습니다. 400세대 규모로 즉시 착공합니다. 3단지도 계획하십니까? 수요가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브리핑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12월 18일 왕실이 공식 입주 날짜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 2월 1일이었어요. 2달 후였습니다. 왕실은 25층 펜트하우스 3개 세대를 선택했어요. 각각 120평 규모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 2개는 20층이었고요. 입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왕실 인테리어 팀이 단지를 방문했어요. 온돌 시스템을 유지하되 가구와 소품은 왕실 스타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12월 20일 후폭풍이 본격화됐습니다. 귀족 사회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왕실이 샀다는 소식에 모두가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2단지 사전 계약 접수를 열었습니다. 첫날 300건이 들어왔어요. 400세대인데 300건이었습니다. 이틀 만에 500건을 넘어섰어요. 선착순으로 처리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400세대 전부 사전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대기자가 또 200명 생겼어요. 12월 23일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한 겁니다. 환경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2030년부터 신규 공공주택에 온돌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솔라 단지 사례가 증명했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식 온돌은 에너지 효율이 68% 높습니다. 스웨덴 기후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203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국 확대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온도를 공식 인정한 겁니다. 언론이 들끓었어요. 한국 시스템, 스웨덴 표준이 되다. SVT 뉴스 제목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축하 인사와 함께 협력 제안이 들어왔어요. 한국 건설사와 스웨덴 정부를 연결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모였습니다. 식탁에는 전통 스웨덴 요리가 차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김치도 한 접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한 거였어요. 에릭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더구나.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잔을 들었습니다. 에릭, 내가 3년 전에 틀렸어. 한국 아파트 안 된다고 했지. 미안하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려가 맞았어요. 문화가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넌 증명했어. 좋은 건 문화를 넘어선다는 걸. 시간이 증명했습니다. 제가 아니라요. 겸손하긴. 내 고집이 이뤄낸 거야. 가족들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따뜻한 크리스마스였어요. 12월 28일 특별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만났던 김 회장이었어요. 70대의 그는 여전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축하합니다, 린드베리 이사님. 김 회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스웨덴까지 오셨습니까? 소식 들었습니다. 왕실이 샀다고요. 직접 보고 싶었어요. 솔라 단지를 함께 둘러봤습니다. 김 회장은 온돌방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찜질방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스웨덴에 심었군요. 회장님 조언 덕분입니다. 시간이 증명한다고 하셨죠. 3년 걸렸네요. 하지만 결국 증명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2단지, 3단지가 있고 스웨덴 전역으로 퍼질 겁니다. 한국은 과시하지 않아요. 조용히 작동할 뿐이죠. 하지만 한번 경험하면 돌아갈 수 없어요. 그날 저녁 김 회장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 식당이었어요. 스톡홀름에 새로 생긴 곳이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먹으며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다음 목표가 뭡니까? 3단지를 짓고 싶습니다. 그 다음엔 다른 도시로요. 좋습니다. 유럽 전역으로 퍼뜨리세요. 한국 시스템이 세계 표준이 되게요.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밤 11시, 혼자 솔라 단지에 갔어요. 200세대 모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어요. 가족들이 모여 새해를 준비하고 있었죠. 찜질방도 문을 열었습니다. 연말이라 24시간 운영했거든요. 황토방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귀족들이 찜질복을 입고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단지 중앙광장에 섰습니다. 6동의 건물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3년 전 이곳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령 아파트, 3천억 실패작, 재벌 2세의 오만한 도박.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200세대 완판, 왕실 입주, 정부 표준 채택, 2단지 완판, 3단지 계획. 증명했습니다. 한국의 가치를요. 온돌의 따뜻함, 찜질방의 치유, 시스템의 완성도를요. 자정종이 울렸습니다. 2026년이 시작됐어요. 건물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새해를 축하하는 소리였어요. 하늘에 불꽃놀이가 터졌습니다. 스톡홀름 전체가 축제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시간이 증명했습니다. 3년이 걸렸지만 결국 해냈어요. 서울 타워 팰리스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을 스웨덴 사람들도 이제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과시하지 않는다고요. 조용히 작동할 뿐이라고요. 하지만 한번 경험하면 돌아갈 수 없다고요. 스웨덴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온돌 덕분에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이 기다리고 있었어요.